こんにちは。203に引っ越してきました福島と申します。ご挨拶。 새로운 집에 이사 온 후쿠시마와 아키라. 主人が海外の方に行っておりまして、基本的には2人でおり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남편이 외국에 있어 아들과 둘만 살고 있다는 말에 집주인은 안심하게 됩니다. 子がいるとね、やっぱり近所からいろいろ言われるんですよね。その辺はもうしっかりしてますんで大丈夫です。 이삿짐이 들어오게 되고 엄마와 아키라는 짐을 나르는데 무거워 보이는 캐리어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この部屋にお願いします。 다른 이삿짐보다 유독 캐리어를 소중히 다루는 아키라. 이삿짐 센터가 떠난 후 엄마와 아키라는 서둘러 캐리어를 열게 되는데 캐리어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집주인에게 아키라와 둘만 산다고 했었던 엄마인데 어린아이가 2명이나 1명 더 있습니다. 교코는 캐리어에 들어갈 수 없는 나이기에 몰래 집에 들어와야만 했는데요. 엄마와 아키라를 포함해 둘째 교코, 셋째 시게루, 그리고 막내 유키까지 총 5명이 살게 된 이 집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もう一回この家のルールを説明します。大きい声で騒がない。できますか？できる。はい、それからお外に出ない。わかる。できる？ 전에 살던 집에서 소란을 피운 시게루 때문에 쫓겨났기에 이번 집에서는 얌전히 지내야만 하는 사남매. 그렇게 엄마와 사남매의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출근하는 엄마를 대신해 미처 못 푼 이삿짐을 정리하는 아이들. 저녁 시간이 되자 아키라는 장을 보러 가게 됩니다. 먹을거리를 사고 동생이 좋아하는 아폴로 초콜릿까지 사온 아키라. 後で食べよう。 동생들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저녁 메뉴는 카레입니다. はい。 설거지에 빨래, 동생들 재우기까지 모든 일이 끝나고 나니 그제야 공부를 하는 아키라. ただいま。 늦은 시간 들어온 엄마에게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려 하지만 엄마는 누군가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기 바쁩니다. うるさいよ。賑やかだよ。どこにいんの？カラオケ？ 그렇게 잠이 든 엄마를 바라보는 아키라는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엄마는 아키라에게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お母さんね、今好きな人がいるの。また。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하는 엄마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 놀라지도 않는 아키라. 엄마는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큰 집으로 모두 다 이사하고 그곳에서 학교도 다니며 남들처럼 살길 바랬습니다. 그런 엄마의 발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아키라. 사실 이 사남매에겐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들어온 엄마는 아이들에게 그동안 몰랐던 아빠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怒ってんの。兄ちゃんのお父さんは羽田で働いてた。羽田わかる？飛行機がね。 장남 아키라의 아빠는 하네다 공항에서 일하던 직원이었고 今日パパは音楽プロデューサーだ。 둘째 교코의 아빠는
음악 프로듀서를 하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각기 다른 아빠를 둔 사남매를 남겨놓은 채 엄마는 집을 떠나게 되고 아키라는 남은 동생들을 보살펴야만 했습니다. 買い物行ってくるね。うん、いってらっしゃあとお母さんがしばらく帰ってこないかい。なんで？い多分仕事の関係だと思うんだ。行ってきます。ってらっしゃい。家賃と電気と電話とガスとあとティッシュとこれって足す？そうそう9824円。 824円。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점점 돈이 떨어져 얼마 남지 않게 되자 아키라는 돈을 구하기 위해 어디론가 향하게 됩니다. 아키라가 처음 향한 곳은 택시회사. 그곳에서 만난 택시기사는 엄마의 안부를 묻습니다. お母さん元気？お母さん1ヶ月帰ってきてないんです。 그러더니 ゆきちゃんは？ゆきは元気です。 이 택시기사의 정체는 바로 유키의 아빠였는데요. 정작 도움을 줄 수 없는 유키의 아빠를 뒤로 한 채 또 다른 누군가를 찾으러 도박장으로 향한 아키라. 그곳에서 일하는 한 직원을 만나게 됩니다. 도박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정체는 바로 시게루의 아빠였습니다. なんだよそれニヤニヤしてよ。知ったの？え？お母さんがいなくなったから。 돈이 없어 금전적인 지원을 부탁한 아키라에게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쥐어준 남자. 그리고 가기 전 아키라에게 한마디 하게 되는데요. あ、そうだ。ゆきちゃんは俺の子供じゃないからな。俺お母ちゃんとやる時毎回俺コンドームつけてたんだからな。じゃあな。じゃあね、バイバイ。これありがとう。あ。 점점 떨어져가는 돈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때 엄마가 돌아오게 됩니다. 元気にしてたかい？元気にしてた。おかえり。ただいま。あっしゃー。かわいい。ションション。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잔뜩 사온 엄마는 또다시 짐을 싸게 됩니다. 何やってるの？いやもう今日はね、ちょっとね、お出かけしなくちゃいけないから支度。もう行っちゃうの？クリスマスには帰ってくるからね。 크리스마스 전까진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는 엄마. なったら行きなまた。 그렇게 엄마는 또다시 아이들을 떠나 집을 나서게 됩니다. 자신과 동생들을 남겨둔 채 떠나는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는 아키라. だいたいお母さん勝手なんだよね。 엄마에게 멋대로 산다고 쓴소리도 해보지만 엄마가 떠나는 걸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엄마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 사남매. 시간이 흘러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지만 엄마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슬슬 어린 동생들도 엄마가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やだ、お母さん駅まで迎えに行く。今日もう帰ってこないよ。絶対帰ってくる。 오늘 엄마가 온다고 역에 마중을 나가자는 막내 유키.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결국 유키를 데리고 역으로 나갈 채비를 하게 됩니다. 역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며 마지막 남은 초콜릿을 먹는 유키와 帰ります。最後の一つ。 그런 유키를 보며 엄마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잠긴 아키라. 결국 엄마는 오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키라와 유키는 모노레일을 보게 됩니다. モノレールだ。 하네다 공항까지 가는 모노레일을 본 아키라는 유키에게 다음에 저 모노레일을 타고 비행기를 보러 가자고 약속합니다. いつかモノレールに乗って飛行機見に行こうね。うん見に行こう 과연 아키라는 유키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2005년) 개봉한 아무도 모른다는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이 1988년 일본 도쿄에서 일어났던 스가모 아동 방치 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입니다. 사건과 영화 사이에 시대적 격차가 있는 만큼 사실적인 내용 전달이 목적이 아닌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인물의 성장에 관한 영화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포스터와 기본 소개만 보고 전형적인 일본 성장 영화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접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티브가 된 스가모 아동 방치 사건 자체가 너무나 끔찍하고 암담하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영화 안에서 표현 방식과 인물들의 상황을 각색하였기에 망정이지 실화를 그대로 영화화했다간 막장 영화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희대의 막장 사건이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의 손에서 한편의 아름다운 영화로 재탄생되어 2004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후보에 올랐으며 장남 아키라 역을 맡은 야기라 유야는 나무주연상을 받았고 이는 칸 영화제 역대 최연소 나무주연상 수상자였습니다. 실제로 아역 배우들의 자연스럽고 수준 높은 연기는 고레에다 히로카츠의 뛰어난 연출력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클로즈업을 통해 조금은 어색해 보일 수 있는 아역 배우들의 연기력을 보완하였고 아역 배우들에게 대본을 주지 않고 그날 촬영에 맞는 대사들을 그때마다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그가 연출한 다른 영화의 아역 배우들에게도 적용되었고 고레에다 히로카츠의 영화에 출연한 아역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력에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영화 아무도 모른다는 어디론가 떠난 엄마를 기다리는 사남매의 힘겨운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장면 하나하나가 가슴을 울리는 이 영화는 끝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성찰이 시작됩니다.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아무도 모르는 그 무언가에 대해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는 영화입니다. 우리는 버려진 아이들의 슬픔과 고통을 모르고 그러한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영화를 통해 고레에다 히로카츠라는 명감독이 있음을 알 뿐입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츠의 스며드는 가족영화 시리즈 첫 번째 작품 아무도 모른다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